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볼 게 의사능력이에요. 자, 의사능력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험 2번 나온 지문인데, 일단 의사능력이 뭐냐? 의사능력, 판단능력을 말해요. 이 법률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 계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반대말,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치매 노인. 치매. 노인이 치매에 걸려서 건물이 열 채 있는데 옆집 할머니한테 한 채씩 무상 증여로 줘버려요. 치매 노인. 판단 능력이 없겠죠? 판단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요. 그 의사 능력에서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 자, 의사 능력이 없을 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면 치매 노인이 한 이 증여계약, 무상 증여계약을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 갑 노인께서 건물 한 채를 공짜로 주는 계약, 이걸 증여계약이라고 해요. 증여는 공짜로 줘요, 무상. 반대급부, 상장이 없을 무. 반대급부가 없다, 무상. 공짜로 주죠. 그러면 치매 노인과 같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이 법률행위, 이 증여계약을 유효로 보는 게 좋아요, 무효로 보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시험은 이게 나와요. 어렵지 않죠? 유효냐 무효냐. 민법은 그거예요. 유효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효력 없어. 이유.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자식놈이 찾아와서 할머니, 우리 아버지 치매예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증여계약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면 을은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주세요 할 채권도 없고 등기 박아도 등기 무효가 돼요. 소유권 취득 못 돼요. 그게 무예요. 무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효력,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 할머니는 술 마셔요. 건물 한 채 얻은 줄 알았더니 무효 처리돼 버렸어.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시험 지문이에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죠? 의사 능력 없다? 무효. 예, 치매능 이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넣어. 정직하게.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게 정답 지문일까요? 정답 지문이 아닌 그냥 흘러가는 지문일까요? 흘러가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초예요, 기초. 자, 중요한 건 이놈이요. 행위능력. 행위능력. 자, 봐봐요. 을 할머니께서 갑다시 자식놈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치매라서 이 계약이 무효, 의사 능력 없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을 할머니는 가만히, 그래요? 알겠습니다. 등기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할까? 반항할까? 반항해요, 반항. 을 할머니께서는 반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놈! 당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건물 한 채 증여하실 때 정신 온전했다고. 중개사 아줌마한테도 물어보라고. 그때 정신이 또렷했다고. 무슨 치매 상태냐고. 반항하죠. 즉 무슨 얘기냐.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치매 노인이 항상 치매 상태요? 가끔은 정신이 돌아와요? 돌아와요. 항상 불이 꺼진 게 아니라 가끔은 반짝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을 할머니께서는 아니었다. 이 상태에서는 의사 능력이 있었다. 그럼 서로 제정신이었네. 제정신 아니었네. 계약 당시 기준으로 하니까 분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행위능력 제도예요. 법률 행위능력 제도는 이걸 객관적 기준을 정해요. 싸움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법이 그냥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버려.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 능력자를 법이 딱 규정을 해버려요. 제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 능력은
행위 능력이에요.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아까 했죠? 제한 능력자.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했어. 자, 그대로 읽어봐.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래서 행위 능력의 개념은 법률 행위를 혼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법률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고, 법률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유효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일정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 능력을 혼자서 그냥 못하게 해요. 그래서 법률 행위 능력을 제한시켜버려요. 혼자서 계약하지 마세요. 세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첫 번째는 세 사람이 있는데 만 19살 미만 된 미성년자. 얘를 위해서 행위 능력을 제한시켜줘요. 얘를 구박하려고 행위능력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은 기억해요. 항상 이 제한 능력자를 법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 너는 어리니까 아파트 값, 제값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부모 협조 받아서 해. 부모 동의 받고. 제한 능력자의 미성년자를 위해서 나온 제도가 제한 능력 제도인 거예요. 두 번째, 성년 후견인. 자, 이렇게 읽어요. 띄고 성년 후견인.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법률 용어는 단어 자체에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성년, 어른인데, 후견, 뒤후 볼견이에요. 어른인데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 성년 후견인이에요. 성년, 어른인데 뒤에서 돌봐줘야 돼. 그러면 언제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이 되느냐? 법원의 판결이 떨어져야 돼요. 아까 아들놈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법원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판사님, 우리 아버지가 치매 상태여서 건물을 막 옆집 할머니들한테 무상 증여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 판결 좀 땅땅땅 때려주세요. 성년인데 후견을 개시한다는 판결 좀 선고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년 후견 개시 선고 판결이에요. 법원으로부터 어른, 성년인데 후견을 시작합니다 라는 판결이 떨어지면 비로소 이제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치매 상태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에요. 피성년 후견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그 판결이 뭐다? 성년 후견 개시 선고. 이 단어가 또요, 성년 시험에 대리에서,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 나와요.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성년, 어른인데 후견, 뒤에서 돌봐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성년 후견 개시 선고 판결이에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라는 제한 능력자가 돼요. 자, 세 번째. 한정 후견이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걸 읽는 거요. 한정적으로 뒤에서 돌봐줄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더 맛이 같다? 어디가 더 맛이 같다? 이 사람이 더 맛이 간 거예요. 왜?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하거든요. 일정 파트에서만 뒤에서 돌봐줘요. 30% 정도만. 그래서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완전히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 되려면 성년짜리에 한정만 넣으면 돼. 한정적으로 후견을 시작합니다. 한정 후견 개시 선고 판결. 그래서 단어를 보면 분절해서 이해하는 거 처음에는 한정적으로 후견을 시작합니다.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예요. 자,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에서 나와요. 대리. 잘은 안 나와요. 여기는 주로 제한능력자 누가 나와요? 미성년자가 나와요. 미성년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부모 동의 없이 합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갑이 17살짜리 곱비리 지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계약으로 팝니다. 팔 때는 부모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아요. 만약 동의를 받고 팔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확정 유효가 되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동의 없이 파는 걸로 100% 나와요. 그러면 17살짜리 미성년자가 부모,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 일단은 이 계약은 유효.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효력 발생해요. 유효해요. 그래서 10억에 잘 팔면 취소 안 하겠죠? 그럼 확정 유효가 되는 거고 1억밖에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이쪽 제한 능력자 쪽에서 취소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듣기만 해요.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방금 본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 행위하면 취소 사유가 돼요. 두 번째, 법률 행위 동네에서는 제한 능력 하나지만 우리 다음에 볼 의사표시 동네에서 2개가 나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사기당해서 샀죠. 또 협박당해서 공짜로 증여했죠. 사기 강박.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 3가지. 자, 하나는 제한 능력, 두 번째가 착오 의사표시, 세 번째가 사기 강박 의사표시예요. 사기 강박은 법조문이 하나로 돼 있어서 그냥 한 가지로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3개. 3개가 뭐다? 하나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두 번째가 착오 의사표시. 착오. 이제 줄여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 이 3가지 위에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오로지 이 3가지 경우에만 취소란 말이 등장합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문 때는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죠. 자꾸 반복하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외워야겠다는 그 강박관념 빠지지 마시고 그냥 막 뱉어요. 막 뱉으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그건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 하지만 잘못 팔았다 하면 어느 쪽이 취소한다? 제한 능력자 쪽에서, 이쪽에서 취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반항을 할 수 있다, 반항을 할 수가 없다. 반항 못해요. 취소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취소돼 버려.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은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자인 미성년자, 이 어린 놈도 취소권을 줘요. 나중에 배워요. 그 다음 당연히 법정 대리인 취소권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취소하거나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지가 계약해 놓고 나중에 찾아가서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곱비리예요.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에게도 취소권을 줍니다. 부모 동의 없이.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자, 시험은 기초죠. 일단은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여기서 하나 더. 제한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우리 지금 법률 행위 동네 배우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동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소. 어디에 위치하는지. 주소를 저는 동네라고요. 법률 행위 동네인지 의사표시 동네인지에 따라 결론이 있다 없다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동네를 파악하셔야 돼. 제한 능력자 동네는 법률 행위 능력, 이 능력은 행위 능력이에요. 법률 행위 능력이, 처음에는 행위 앞에 법률을 넣어서 자꾸 읽어봐. 행위 능력 하지 말고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행위를 혼자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자, 행위 능력이 뭐다? 제가 항상 몇 걸로 만들려면
고개 들고 한번 되풀이하라겠어요. 쓰든가. 행위 능력,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 이렇게 법률 행위. 그래서 제한 능력은 이 능력은 행위 능력이다.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이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어린 놈, 미성년자, 완전히 막간 사람, 비성년 후견인. 그래도 절반은 정신 있는 사람, 한정적으로 후견이 필요해.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단어를 띄어서 읽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읽지 말고 피 띄우고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래야 이 한정이라는 의미. 성년 어른인데 치매 노인이 법원 가서 판결을 받았을 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이 행위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보호하려고. 치매 노인 보호해주고 어린 놈 보호해주고. 그래서 자, 세트. 앞으로 우리 시험 주문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이 두 단어가 같이 떠요. 그러면 무조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지문은 무조건 이놈들한테 유리한 지문이 떠야 맞는 지문이에요. 제한능력자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야. 자, 제한능력자가 주어로 나왔어. 제한능력자는 주어죠. 제한능력자는 소수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무조건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한능력자에게는 뭔가를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제한능력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댈 수 있고요. 제한능력자에게는 들이댈 수가 없어. 이유,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느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취소한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취소로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 삼자에게도 취소로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하지만 나는 제한능력자에게는 내 의사표시로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민법은 이런 세트가 작동돼. 세트. 직접 나면 소수는 직접 들이댈 수는 없지. 대위로 해야지. 직접 안 돼. 대위로 해. 있다. 제한능력자가 나오면 이놈한테 무조건 유리한 지문.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할 수 있지. 맞는 지문. 제한능력자인데 뭔가 할 수 없대. X예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에게는 뭔가를 할 수 없다가 많아요. 근데 제한능력자에게 막 들이댄대. 그럼 이놈이 보호 안 되겠죠. 그러니까 X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배우시면 잘 해보져요. 의미를 알고. 그 의미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자, 이 파트에서 배울 것은 시험은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결국 이걸 외우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려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다음, 성립했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죠. 그런데 여기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여기 효력 요건 어느 한 가지에 흠결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유효가 아닌 유효 반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봐봐요. 일단 유효, 무효 취소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일단 법률 행위는 성립을 해야 돼요. 일단 계약은 체결돼야 돼. 성립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일단 성립은 해야 돼. 계약서는 써야 돼. 물론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성립을 전제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성립을 하지 않았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했대요? 안 됐대요? 안 됐대. 이게 법률행위가 불성립됐다고 그래요. 아니 불이에요. 뒷자를 부정해버려. 성립되지 않은 게 법률행위가 불성립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오른쪽으로 유효, 무효, 취소 이쪽 동네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오른쪽으로 뭐다. 애초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됐다면 유효,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불성립. 거기서 끝나버려. 우리가 1차 시험에 붙어야 2차 시험 채점합니다. 1차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2차 채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똑같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효력 요건을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행위 성립조차 못했죠. 1차가 안 된 거야. 그러면 2차 채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지문이에요.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부정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 요건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자, 지금 당사자에 관한 두 가지 효력 요건인 의사 능력 없네,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제한 능력 장한 법률 행위는 취소. 그러면 여기 목적에 관한 요건 확정할 수가 없어. 이제 반대. 흠결이죠. 확정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법에 위반됐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즉 여기가 흠결되면 무조건 무효가 돼요. 여기는 취소 사유가 없어. 무조건 무효. 이제 배워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반사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 동네 빵꾸가 나면 다 무효가 돼요. 취소란 말은 안 나와요.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아무런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 다음 사기를 당했어. 강박을 당했어. 그러면 이쪽은 무효도 나오고 취소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일정한 경우 무효가 되고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립요건, 효력 요건에 있는 걸 의사표시 두 번째 동네에서 배울 거고 법률의 목적은 이제 지금 바로 배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립은 했지만 효력 요건에 빵꾸가 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성립을 전제로. 유효, 효력이죠? 효력. 무효도 효력.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는 성립을 전제로. 성립조차 안 했어? 불성립,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성립조차 안 했어? 거기서 끝. 느낌대로. 거기서 끝. 오지 마. 효력 동네로 오지 마. 효력 동네로 뭐다? 유효, 무효, 취소 동네로 올 수가 없어.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교재 갑니다. 교재. 자, 40페이지 펴세요. 40페이지. 이 파트는 좀 어려우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있죠? 2번에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일반적 성립요건 찾았어요? 거기에 오른쪽에 첫 번째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성립요건 세 가지. 직접적으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단어들은 우리가 순환하죠? 그냥 기초 단어야, 기초 단어. 당사자 있어라, 목적 있어라, 의사표시 있어라. 법률행위 필수 요소. 자, 특별 성립요건 X. X 보지 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법률 효력 요건. 밑에 목차 3번 갔죠? 자, 효력 요건에 양괄호 1번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죠. 자, 동그라미 1, 2, 3번. 1번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권리 능력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30년 동안. 권리 능력이 뭐냐?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죠. 사람에게 무조건 권리 능력을 줘요. 권리 능력은 뭐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야. 소유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인이라고 해요. 인.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권리 능력이 있어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시험은 의사 능력부터 나와요. 그래서 권리 능력 무시하시고 두 개 많은 거예요. 당사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을 것. 첫 번째, 판단 능력에 해당하는 의사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법률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자,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효력 요건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법에 적합,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 갖추면 온전하게 유효겠지. 자, 3번.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될 때는 내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되고 또 나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사기 강박과 같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립요건 갖추고 성립하고 이 효력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효력 발생 유효. 그런데 이제 의사 능력이 없고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불일치하고 사기당하고 그럴 때 이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밑에 특별효력 요건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3월에 할 거예요. 3월에. 어려운 건 나중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안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오른쪽 넓혀보기 박스 있죠. 자, 박스. 자, 의사능력, 행위능력만 시험 나와요. 자, 의사능력. 개념 같은 거 시험 안 나요. 동그라미 1번에 자 의사표시가 밑줄도 하지마. 밑줄도 하지마. 어떤 효과를 가져온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 의사능력이 뭐다? 판단 능력. 단어 하나만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런 판단 능력이 없더라. 이 사람을 밑줄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그 치매노인 생각하시고 그러면 치매노인께서 계약, 무상증여계약 법률행위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밑줄, 무효, 동그라미. 우리 기출 2번이에요. 기초,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의사무능자의 법률행위 무효, 그 다음 행위능력이죠.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를 혼자서, 단독으로 혼자서요. 혼자서 유효하게, 온전하게,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개념이 올 필요 없어요.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쉽게 이렇게 가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제는 동그라미 2번. 이러한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 이 사람을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에서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뭐예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이렇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는 우리 법에서 세 사람을 둡니다. 첫 번째, 어린 놈, 미성년자. 두 번째, 막강 사람, 피성년 후견인. 세 번째,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뒤는 X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특정인은 피특정은 XX. 보지도 마. 보지도 마. 그래서 세 놈만 알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우리 민법이 정한 제한능력자예요. 자, 3번. 여기가 중요하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즉 미성년자가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죠. 일단 유효 밑줄. 다만 취소하고 싶으면 잘 못 팔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 사유.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개. 의사능력 없다 무효.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 이거 두 개만 가져가면 돼요. 두 개만. 그래서 제가 아까 PPT 판서에 있죠. 여기 아까가 아니라 여기. 이런 것만 딱 배우는 거예요. 의사무능력자 무효. 제한능력자는 일단 유효지만 취소. 그 다음 판서에 노란색이 있죠. 별 3개예요. 별 3개. 노란색은 별 3개 무조건 박아요. 제가 따로 가끔 빠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법률행위 종류 있죠. 거기 별 3개 안 박았잖아. 자, 법률행위 종류 가봐요. 37페이지 왼쪽. 법률행위 종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오른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여기 다 단독행위 파트가 별 3개예요. 별 3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 한 건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소유권 포기 버립니다. 이 3개만 온전하게 가져가요. 내년 10월까지 가져갈 애들이에요. 별 3개짜리는. 자, 그래서 여기 별 3개 딱 왼쪽 상대방 있는 놈, 상대방 없는 놈 구별하는 게 별 3개라는 얘기예요. 자, 와요. 다시 와요. 다시 와요.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갈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 받고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봤죠. 이제 세 번째로 볼게. 법률행위 목적. 아, 잠깐. 불성립. 그거 체크해 드려야지. 다시 앞으로 가봐요. 자, 불성립. 그 내용은 어디 있느냐면 39페이지 봐봐요. 39페이지 오른쪽 법률행위 요건이 있죠. 3번 법률행위 요건 목차 의 찾았죠. 양가로 2번 봐요. 2번. 자,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 거기다 적어요. 불성립.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하지 못했겠죠? 이걸 불성립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불성립, 이 세 글자로 나와요.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밑에 유효, 무효, 취소 등을 논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 무효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무효 규정은, 무효에 관한 어떤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부정으로 끝나요.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죠? 불성립의 경우는 거기서 끝! 효력 동네로 오지 마! 유효,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취소에 관한 어떤 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불성립, 거기서 끝!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지 마. 오른쪽이 효력 동네죠? 효력 동네.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 그어요. 별 3개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제 법률의 목적 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자, 이제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할 거예요. 아까 봤듯이 닭판 좀 닦고요. 자, 법률행위 목적, 계약의 목적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그래야 온전하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걸 배우지 않겠죠.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확정할 수가 없대. 그러면 갑을 매매. 자, 매매계약의 목적. 어떤 건물을 얼마에 파는지. 이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뭘 팔어? A 아파트를 팔겠죠. 매매 목적물. 그 다음에 얼마에 판다는 건지. 매매 대금. 매매 목적물. 뭘 팔고 얼마에 산다는 건지 판다는 건지. 이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매매 목적물. 뭘 팔고 얼마에 팔지가 확정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이 열쳐 있는데 뭘 판다는지가 확정 안 됐어. 매매 대금이 1억에 판다는 건지 5억에 판다는 건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효력을 줘요? 안 줘요? 확정이 되지 않아. 확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확정에서는 법률의 목적은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확정되지 않아. 뭘 판다는 건지 확정이 안 돼. 대금은 얼마라고요? 확정이 안 됐어. 그러면 무효로 봐요. 확정 이것만 봅니다. 자, 봐요. 확정에서는 확정 법률행위가 양거리 1번 확정 찾았어요. 4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쪽.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법률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재 없어요. 자, 거기다 적어봐요. 확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어봐요.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요. 무효. 확정할 수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 뭘 판다는 건지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효력을 주겠어요.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다. 기초예요. 기초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예요. 가능이야. 가능. 그래서 본격적으로 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제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가능, 목적의 가능 있죠? 여기는 아주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별 3개 나오는 파트예요. 내년 10월까지 가져갈 파트예요. 자, 설명 들어봐요. 방금 봤던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돼. 갑이 매매계약을 했으면 매도인은 항상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죠. 그러면은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목적은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어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을은 소유권이 목적이고 갑은 돈이 목적이에요. 이게 법률행위 목적. 쉽게 생각해요. 실현 가능해야 돼. 그런데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하고 싶어도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걸 가능 반대, 불가능해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어. 이걸 가능 반대만 불가능해서 가짜를 떼버려. 불능이라고요. 그래서 법에서 불능은 되게 잘 나오는 단어인데 불가능한 것을 가짜 띄고 불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지느냐? 자, 불능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요. 불능, 뭔가를 주고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외워요. 불능이라는 것은 나는 소유권 넘겨주고 싶어. 하지만 넘겨줄 수가 없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 이게 불능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봐요. 갑이 5월 1일 날 을하고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법률행위 성립된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될 거예요. 효력 요건에 흠결이 되지 않는 한 모든 법률행위는 일단 체결되면 유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인 4월 1일 계약 체결 전에 이 건물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은 이미 화재로 멸실된 상태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건물이 이미 멸실돼 있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건물 갑 소유권이었겠죠? 건물이 멸실하면 물권인 소유권도 소멸해요. 물권은 현존해야 돼요. 물건이 현재 있어야 물권은 태어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사라져버렸죠.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이 태어나고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했다면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유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미안해. 건물이 알고 보니까 한 달 전에 불타서 없어져서 소유권 사라져버렸어. 미안해.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불능이라고요. 채무가 이행 불능에 빠졌다 그래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능이에요. 불능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매수인 을은 대금 채무가 있죠? 너 빨리 잔금 2억 줘야지 하니까 을이 미안해. 나는 주고 싶어. 근데 나 돈이 없어. 줄 수가 없어. 대금 채무. 나는 너한테 매매 대금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네. 나 대금 채무 불능이야. 이런 말 없어요. 대금 채무는 불능이 안 나와요. 대금은 을한테는 돈이 없지만 은행에 돈 많아요. 명동에도 돈 많아요. 사채 써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게 대금 채무예요. 결국 불능은 오로지 소유권 이전 채무만 불능에 빠져요. 대금 채무는 불능이란 말이 안 빠져요. 은행에 돈 많기 때문에. 대금은 무조건 이행 지체밖에 안 나와요. 불능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만 뜬다 우리 시험에서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져요. 100%예요. 100%. 그래서 앞으로 불능은 뭐가 불능되느냐? 소유권 넘기는 게 불가능해요. 왜? 건물이 항상 멸실해요. 우리 민법 사례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불능은 언제 나오느냐? 건물이 멸실해. 그러면 갑의 매도인의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그래서 불능 나오면 같이 하시는 거야. 그냥 불능만 하지 마시고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다. 이렇게 훈련해요. 그러면 이제 대금 채무는 안 필요 없으니까 대금 채무는 불능 없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빨리 지워버렸어. 신경도 쓰지 마시고 소유권 이전 채무만 불능에 빠져요. 그러면 이 불능을 어떤 불능이라고 하느냐? 자, 건물이 언제 멸실했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이 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원시적 불능. 자, 처음 시자야.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항상 이따가 하겠지만 어디에 해당한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계약 체결 당시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유권이 사라져버렸죠. 건물이 사라져서. 따라서 처음부터 처음시, 원시,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계약 체결할 때부터 사실은 넘겨줄 수가 없었지. 그 당사자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와요.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했다.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날아갔어. 이게 무슨 불능? 원시적. 처음부터 불능.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건물 매매 계약은 했지만 건물이 없어요. 이걸 처음부터 소유권 넘겨주는 게 불가능한 거지. 원시적 불능. 처음시. 그래서 원시란 말이 원시 취득. 우리 들었죠? 건물 신축하면 새로운 신, 원시, 처음 취득, 원시 취득. 단어로 이렇게 연결시키자는 게. 그럼 잘 해보죠.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모습은 건물 신축, 아 건물이 새로 올라왔구나, 건물이 새로 올라왔구나, 소유권도 처음 태어났구나, 처음 취득, 원시 취득에 해당하겠구나. 자 그럼 마찬가지요.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날아갔다고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처음시 원시적 불능. 문제는 이와 같이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해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때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럴 때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할 거예요. 자, 이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날아간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볼 것인지 과연 효력이 없는 무효로 볼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유효 아니야? 계약서 썼는데 유효? 아니요. 무효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어디로 선택을 할까요? 찍어야 돼.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한다겠죠?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없어. 이미 날아가 버렸어. 없어. 그래서 무효인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이미 날아간 상태라 없을 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왜? 건물 없어. 없어.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없죠? 없어. 무효. 자, 이렇게 이해했고, 그 다음 이제 외우는 거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 뭐가? 저 매매계약이.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어. 이제 건물 처음 그리는 거예요. 5월 1일 을하고 건물 매매 계약할 때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6월 1일 날 이 건물이 화재로 멸실합니다. 언제 멸실했어요?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체결한 한 달 후 건물이 날아간 거야. 멸실. 그러면 건물이 날아갔으니까 갑의 소유권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소멸.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 건물 소유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역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똑같이 불능이에요. 결국 건물이 멸실하면 무조건 소유권은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능. 문제는 시점이야. 계약 체결 후 날라갔죠. 그러면 이 불능을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쉬어. 자, 계약 체결한 후 멸실했구나. 후발적으로 날라갔구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구나. 그래서 이 불능을 후발적 불능 그러는 거예요. 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라가서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멸실했구나. 무조건 멸실하면 불능. 후발적 불능. 자, 시험은 후발적 불능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유효냐 무효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요.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실한 경우 갑과 을이 한 이 매매계약을 또 유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시적 불능과 같이 무효로 볼 것인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 즉 계약 체결 후 멸실한 경우 이 매매계약
유효로 볼까요? 무효로 볼까요? 결론은 유효예요. 효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이 가능했지.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죠? 있었어. 있을 준 거예요. 결국 왜 원시적 불능은 이 매매계약 무효로 보고 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보느냐? 시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었구나.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날라갔구나. 있었구나. 후발적 불능은 그래서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해고. 결국은 이해만 하면 문제 잘 맞춰요. 외워야 돼요. 결국은 외워야 돼. 결국 외워야 돼요. 이 외우는 걸 잘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자는 것 뿐이에요. 외우는 거야. 원시적 불능은 이 매매 무효. 후발적 불능은 이 매매 유효. 이제 결론은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원시적 불능 5글자, 후발적 불능 5글자 뜬다 안 뜬다?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떠요. 우리 시험 지문에는 원시적 불능 5글자, 후발적 불능 5글자를 안 뜨고 이렇게 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된 경우, 계약 체결된 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민법 지문은 단답형으로 안 나와. 지문 2개로 길게 풀어서 나와요. 이 경우 이 매매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 그럼 내가 이제 그걸 골라내야 돼. 그래서 외울 때는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렇게 외우더라도 훈련은 지문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 지문. 그래야 시험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갑니다. 자, 불능에는 2가지가 있어요. 흑판 봐요.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처음부터 불능, 후발적, 나중에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다. 자, 시험 지문이에요.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이야.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날아가서 느낌 가져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아갔대. 빨리 처음부터 불능이거나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이 매매는 무효.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이 경우 이 매매는 무효다 또는 유효다 장난쳐요.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고? 원시적 불능이구나. 이걸 도출해내야 돼. 원시적 불능. 나 외웠어. 원시적 불능일 때 매매는 무효야. 원시적 불능 무효.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소수로를 반대로 유효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렇게 오고 훈련은 같이 하셔야 돼. 계약 체결 전. 이게 키워드예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날아갔다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날아갔어.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로 연결돼야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오죠. 계약이 체결된 후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지문을 읽으면서.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멸실됐구나. 그러니까 빨리 머릿속으로 후발적 불능이구나. 그러면 후발적 불능일 때 이 매매는 유효. 결국 후발적 불능은 유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걸 외우고 이 애용 바탕 위에서 이 지문의 소수로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계약 체결된 후 건물이 날아갔어. 후발적 불능이구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로 끝나야지. 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으니까. 안 외워도 돼요, 사실은. 근데 외우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결론 알아야 되니까.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했어? 아이고, 그럼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계약 체결할 당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없어? 무효. 있어? 무효. 시점은 어느 시점? 계약 체결 당시 시점 기준.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건물이 이미 날아갔어.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날아갔어. 후발적 불능. 결국 단어가 다 반대예요. 전, 후. 처음부터 원시 반대, 후발. 원시적 불능은 무효니까 반대, 유효. 결국 우리 민법은 항상 반대야, 반대. 법률행위 반대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에요. 다 이분법이요. 민법 공부하기 참 좋아요. 몇 개로 만나나요? 2개로 만나나요? 2개로밖에 안 나나요. 왜? 단순하거든.
복잡하게 안 해요. 두 개. 무효, 반대, 유효. 처음부터 원시 반대, 후반, 나중. 전, 계약 체결 전, 후, 전, 후.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이거 3번, 이건 4번, 총 7번 나왔어요. 5번 이상 나온 애들은 많이 나온 거예요. 5번 이상 반드시 해야 되겠죠? 별 3개, 별 3개. 자, 교재 정리하고 쉴게요. 자, 목적의 가능.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불능의 분류봐요. 딱 공부할 때 많은 거예요. 자, 원시적 불능이죠.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야, 빵가루 1번 원시적 불능 찾았어요? 왼쪽 42페이지 중간 밑에. 자, 개념. 개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도 읽어드릴게.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의 성립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야. 자, 뭘 해야 되느냐? 예 밑줄 빵이에요. 계약 체결 전에 전자의 동그라미 빵.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이미 적어. 우리 시험 봤는데 이미가 나와요. 이미 멸실.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됐죠?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원시적 불능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원시적 불능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2번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된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동그라미 2번에 중간 무효이다 있죠? 거기만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이게 별 3개요. 예, 계약 체결 전에 전 동그라미 건물이 이미 넣고 이미 멸실된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효를 유효로 장난치면 X지문으로 날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 3개, 별 3개. 나머지는 지금 보지도 마세요. 자, 후발적 불능 갑니다. 후발적 불능의 동그라미 1번. 자,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즉 계약 체결로 읽어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 그래서 소유권 넘겨줄 수가 있었지. 그런데 구후 이행기 전에 구후 넣어요. 구후 불능으로 된 경우에요. 자, 예를 훈련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하겠죠? 그 예. 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후 동그라미 멸실이니까 후발적 불능이구나. 그러면 이 경우 밑에 2번에 두 번째 그냥 유효의 동그라미.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문서에는 제가 말한 이 지문이 우리 시험 기출지문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입문서를 나중에 꼭 봐요. 입문서 지문은 다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 지문. 입문서만 제가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기본서 한번 밑줄 그어드리려고 읽어드리는 거니까 주는 뭐다? 입문서 내용, PPT 판서 내용 이걸 이번 순환 과정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외워버리면 좋죠. 외워버리면 자꾸 들어요. 그럼 외워져요. 자꾸 들으면 외워진다. 반복만이 힘이에요. 반복만이 살길이야. 반복. 그래서 자꾸 들으면 원시적 불능 무효. 산책하다가 제 강의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야.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계속 따라하다 보면 자연히 외워지지 않을까요? 민법은 책상에서 공부한다. 거리에서 공부한다. 거리에서. 운전하실 때. 산책, 운동하면서 거리에서 공부하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만 나와요. 기본서는 혼자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이 기본서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할 때 기본서가 필요한 거지. 제 강의를 들어버리면 이 기본서 많은 내용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입문서의 내용, PPT 판서에 있는 내용 이걸 내 걸로 해야 시험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별 3개 전체가 원시적 불능 방금 아까 했고 여기 후발적 불능 유효 여기까지 밀고 또 오른쪽 3번을 읽는다 안 읽는다 기본서 절대 읽지 않는다. 절대 읽지 않는다. 그 시간에 차라리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원시적 불능이 뭐냐 이거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 이걸 외워버려요. 그 시간에 차라리 후발적 불능이 뭐냐 계약 체결된 후 건물이 멸실됐구나. 차라리 이걸 10번 보는 게 낫지 다른 기본서 읽어봤자 시험 점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집중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길죠.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죠. 우리 수험기간이. 하지만 짧아요. 진짜 금방 가버려요. 금방. 그러려면 공부량을 절대 늘리면 안 돼요. 제가
가리킨 부분만 하는 것. 두 번째, 제가 특히 강조한 별 3개 왕별, 노란색 바뀐 거 판사에서 그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전히 헷갈리지 않도록 바로바로. 그렇지. 계약 체결되는 건물이 이미 멸실했어. 아하, 이거 원시적 불능이구나.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 계약 체결된 후 멸실했어. 아, 이거 후발적 불능. 후자 나왔죠? 전후. 후발적 불능은 유효지. 이유.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어.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잖아. 이유까지 알면 좋고. 근데 이유 몰라도 외워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왜 이놈이 4번이나 나왔을까요? 계약 체결된 후 건물 멸실이. 왜? 우리 민법은 장난을 칠 때 이걸 무효로 장난쳐요. 그러면 출제위원은 계약이 체결된 후 이행이 불가능해 된 경우 이러이러해서 무효다. 이렇게 여러분들 꼬시는 설명어기를 놓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 꼬시면 넘어가 버려.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X를 칠 때 단순하게 X를 치는 게 아니라 마치 무효가 되는 결론이 타당할 수 있도록 지가 이유를 만들어서 이래서 무효다 이렇게 장난을 쳐버려. 그러니까 정확히 안 해져 있으면 이 꼬시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게 출제위원회 그 현란한 발차기에 당해버려. 그 꼬시면 넘어가.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잡으라요. 중심 잡아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절대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원시적 불능은 어떤 꼬신말이 나와도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중심 잡고. 그러려면 이의 바탕에서 정확히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현란한 출제위원회 발차기에 당하지를 않아요. 출제위원회 그 현란한 발차기라고 해. 손흥민 발차기급 우리를 꼬시는 마치 무효가 맞는 것처럼 꼬셔버려. 그래서 정확히 외워져 있어야지 객관식에서 출제위원회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외워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럼 원시적 불능이 뭐냐?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날라갔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능이야. 처음부터 불능이지. 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이 없는데 유효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 처리하는 거야. 하지만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날라갔어.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죠. 이때는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유효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해고. 이렇게 이해 안 해도 되죠? 단순한 거니까 외워버리면 돼요.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오케이. 10분간 쉬고 적법으로 갑니다.